선화투자자문 김시현 점력입니다. 직업도록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타격을 줬던 구글사의 이 터보콘트에 대해서 좀 정말 쉽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결론을 내드려 볼 텐데요. 먼저 터보콘트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재 타당성이 좀 굉장히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AI 대화 문맥을 기억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이제 캐시 용량을 기존 대비 6배 이상 압축을 가능하게 하고 추론 속도는 최소 8배 이상 향상을 시켰다는 논문을 저도 확인을 직접 해봤거든요. 정확도라든지 손실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압축 기술은 용량을 줄이면 품질 감소가 있었는데 터보콘트는 그거를 이제 다 극복을 했다는 것이죠. 불과 이제 3비트에서 3.5비트 정도만 가지고도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 온 디바이스에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이런 직접 구동이 되는 이제 그런 AI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쉽게 내 손 안에 AI가 되겠죠. 이런 쪽에서 터보콘트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돌렸을 경우에 메모리가 금방 바닥이 나는 그런 것들을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고 해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도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이거의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를 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드웨어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력이라는 데서 조금 의미가 이번에 크지 않았었나 좀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 터보콘트를 다 지금 적용을 해본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 정도 상황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터보콘트의 AI 대화 처리 능력은 뭐냐면 AI 대화 문맥을 기억을 하는데 사용하는 캐시, 이제 KB 캐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처리를 할 때 P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구글이니까 이제 제미나이가 되겠죠. 제미나이에서 처리를 할 때 관련 기록된 내용들이라든지 지난 관련 데이터들을 까먹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이거를 관리를 해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효율화가 되는데 이 터보콘트는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잘 적어두는 포스트잇 기능, 이 메모장 기능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쉽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메모장 기능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6배의 메모리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악재로 유발이 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터보콘트라는 거는 저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 초반에 폴라콘트라는 게 먼저 나온 상태에서 그게 발전이 된 게 2020년도 말에 나온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라콘트는 이제 위에서 좀 이제 사진에서 좀 전문적으로 표시를 드린 극좌표계의 양자화, 즉 데이터를 이제 기존의 바둑판 위에 점을 찍는 형태에서 발전이 된 원형 관역의 데이터에 점을 찍는 극좌표계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몰려있는 중심부를 정교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형상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특유의 둥근 분포를 위 각도기, 극좌표 모양처럼 각도를 넣어서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런 툴을 바꾼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그 전에도 일단 양자화 처리라는 게 적용이 되어서 AI 데이터 처리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로만 보시면 되시겠고 이 폴라 좌표계의 극좌표계 양자화라는 것은 이제 쉽게 이산된 가격, 즉 연속이 되지 않고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이 데이터 이게 이제 이산된 값인데 이 다른 성질인 이 값들을 각도와 반경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동그란 관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니까는 그래도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위 그림처럼 AI 모델에게 0 중심값 해당 입력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 포인트로 분포가 되고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이제 밑줄을 안 치고 그냥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게 0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거기다 넣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좀 극소수의 이제 중요한 정보는 그래프의 오히려 양 끝으로 나타나지는데 이게 이제 빈도수가 좀 낮고요. 정말 결정적인 정보들에만 큰 가중치 값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대략 이 정도로만 일단 그림이 나온다 보시면 되시겠고 AI 모델이 이제 중요한 정보만을 골라내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와 배치를 시키다 보면은 0 부분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빽빽하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보통 형상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모델 크기를 각도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더 축소화를 시키고 뭐 저의 용량을 만들고 고성능을 만들고 출원을 더 빨리 하고 전력까지도 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사실 그건데 사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용자를 이 AI 환경으로 결국은 유입을 시키고 개발자와 서비스가 이제 구글만 해당을 봤을 때는 구글 스택 내에 더 정착하도록 유도 역할을 하여서 결국 AI 사용량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증권회사들에서도 나온 가장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더 같이 늘어날 것이 이게 뭐 맞고 사실 뭐 수요가 위축이 되는 것보다도 이 생태계의 확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그리고 사실 뭐 이거 논문을 보다 보니까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온 디바이스가 아닌 대규모 HBM 반도체가 막 중첩되어서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사이즈가 큰 것들에서는 이 터보콘트가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그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정확한데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거기서는 그래도 효용성이 있으니까 이게 좀 온디바이스 AI 주들이 좀 강했었던 게 맞고 단순 메모리 반도체 주들은 약세였다가 현재 이제 오해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방대한 온디바이스 이상의 그 방대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터보콘트는 그 벡터의 방향성이 어긋난다든지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서로 문답을 주고 받는다든지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좀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1차라든지 2차에서 한번 조금 오차가 나고 뭐 숫자가 틀린다든지 잘못된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완전히 각도가 틀어져서 연속적인 에러를 일으킨다든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수준이 현재 맞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거든요. 뭐 온디바이스 AI 수준에서는 간단한 처리, 뭐 질문 대답 이 정도 수준에서는 3에서 3.5비트 터보컨트가 그 정도만 활용을 가지고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효용성이 높겠지만은 뭐 정밀 국방과 뭐 미사일 발사의 계산이라든지 뭐 의료 질병 바이오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소수점까지도 오차 없이 지속 처리를 하여서 처리를 이어가야 하는 이런 수준에서는 터보컨트 기준에서는 에러가 분명히 나는 오차율이 있다는 뭐 그런 기술 확술서도 저도 직접 확인을 하였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개선이 돼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엔비디아의 범용 GPU와 같은 고단위 코어 프로세싱에서는 뭐 터보컨트의 이제 압축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면요. 이제 이 압축이 되어 있는 이 R집을 풀고 또 뭐 제대로 안 풀린 것라든지 내용이 애매한 것을 다시 분석을 또 하고 다시 또 라이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안 맞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아직 뭐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한번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이 터보콘트의 내용은 이 문제가 되었던 이번에 그 논문은 2022년도 초에 나왔었고 제가 아까 확인 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 무려 거의 5, 6년 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이번에 구글이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뭐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악재 뉴스에 뭐 낄 그 순번도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효율화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축소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히려 과거 비용 때문에 주저를 했던 그런 허들을 더 넘게 만들고 더 시장을 더 넓히게 되는 그런 확장성 면에서 진짜 시장을 더 넓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 전략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그 관련해서 이제 민감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좀 더 편안하게 여유 있는 시각으로 보시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굉장히 또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거든요. 주가 수익 비율이 다시 이제 7에서 8배까지도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그럼 어차피 이 국제 유가 전쟁 리스크만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면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분석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